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저는 방금 스리랑카 비행을 갔다가 여전히 약간 살짝 감기 기운은 있긴 한데 한숨 푹 자고 다시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었죠. 미국에서 있었던 문콕 사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 상단에 뜨는 영상 눌러서 꼭 보고 오시고요.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죠. 대리 언니를 부르길래 이제 저도 따라 들어갔죠.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짐을 좀 더 주섬주섬 준비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뒤늦게 들어갔었는데 딱 그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나를 보던 그 대리님의 한마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. 나한테 딱 보더니 지씨는 필요 없는데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네?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씨는 필요 없다고요.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, 이게. 뭐 나한테 내가 지금 베리 씨랑 따로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뭐 지희 씨랑은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라도 돌려서 했으면 나는 좀 괜찮았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턱대고 지희 씨는 필요 없는데?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, 안 나빠? 나쁘죠. 정말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 면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.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상식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지. 몇 초간을 내가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던 것 같아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봤었어. 그냥 기분이 나빠서 돌아서 나왔어요.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옆에 문을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했던 그 대리님 나한테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라고. 이미 출근 시간 지났으니까.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베리 언니한테 내가 카톡을 했지. 무슨 얘기 했냐. 말하기로는 딱 들어가자마자 본인한테 가장 했던 첫 한마디가 자기 지금 녹음기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녹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그 회의실에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베리 씨랑 지희 씨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이렇게 하는 거 보험 사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약간의 미국 부심? 내가 내 주변에 너네와 같은 미국에 인턴으로 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이 미국에서 힘겹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네 편히 봐줘서 현금 처리하겠다는 거 나도 번거로운데 그냥 오케이 한 거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 편히 봐줘서 견적서 따로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건데 그 금액 많이 나왔다고 너 왜 나를 사기꾼 취급하느냐. 이게 이제 그분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는 대리님 저 싫어하세요? 그 한마디가 너무 기분 나빴으니까 사과해라 였던 거였어요. 우리 같은 친구들이 많다며 주변에 그러면 정말 그 인턴 친구들이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국 물가 어떤지 알잖아요. 정말 우리의 그런 힘듦을 알았다면 55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도 알았었어야지. 뭐 녹음기 켜고 시작하자라는 그 말 자체도 나는 너무 협박적으로 들리고 녹음기를 켠다는 상황이 사실 뭔가 법적으로 문제 생길 때 증거로서 제출을 하기 위함이잖아요. 그 말 자체부터가 너무 위협적이고 이런 정말 법이나 이런 상황에 한 번도 놓여져 있지 않았던 언니한테는 당연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처럼 들렸겠어.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겁을 먹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왜 우냐 언니한테 왜 우냐 여기서 울고 싶은 사람은 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대. 너네 편히 봐주려고 했는데 왜 나 사기꾼 취급하냐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든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게 그냥 다 모순이야. 나는 열이 진짜 이만큼 받아 있었지. 근데 언니는 결국 이제 훌쩍훌쩍 하다가 오늘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해서 언니는 빨리 조퇴를 했고요. 나는 이제 혼자서 이 진짜 바득바득 갈면서 진짜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오후 한 3시쯤인가?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상황 설명을 했지.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차는 어떤 상황이었고 차가 우리 차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정말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. 이제 그쪽이 알겠다.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너 다음으로는 영지 대리님한테 전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사고를 낸 베리 언니한테도 전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지 대리님이 목격자로 지목한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.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겠대.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? 영지 대리님이 누구를 목격자로 지목을 했는지 바로 전혀 그 사고와 관련이 없고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우리한테 문을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라고 했던 그 대리님을 목격자로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 목격자라는 뜻은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뜻한답니다. 그 목격자로 지목된 대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. 근데 지금 목격자로 지목을 했다잖아.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?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고가 난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목격자로서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니까 이쪽에서 채택을 했으니까 자기네는 어쨌든 연락을 해봐야 된대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. 근데 그 당시가 딱 코로나 시기여서 지금
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 차를 인스펙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줬어요. 뭐 관련 CCTV랑 뭐 보험 증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근데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게요?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지 대리님께서 문콕으로 인해서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. 그래서 이제 보험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그냥 알아두라고, 그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디 인저리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미 그 사람 포켓에서 돈이 나갔고 그 관련된 진단서랑 의사 뭐 소견서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자기네도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하더라고. 그 얘기를 듣는데 뭐지? 장난치는 건가?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봅시다. 이 차에 조수석을 문콕을 한 거야. 근데 그걸로 지금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걸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?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분께서 그렇게 진단서를 냈다고 하시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오피스로 들어와서 H한테 연락해서 이날 20대쯤에 CCTV 달라 하니까 바로 주더라고. 이제 내가 영상을 쭉 보면서 과연 이 목격자라는 대리가 뭐 언제 어디서 봤길래 지금 자꾸 목격자 행세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봤어 내가 영상. 근데 웃긴 거는 그 분이 장소를 지나가긴 했어. 왜냐면 회사 주차장이니까, 회사 문 열고 나온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퇴근하면서 지나가다 본 거지. 뒤에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보고 지나간 게 다야. 전에 들은 게 목격자는 아니잖아요. 내가 그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 영지 대리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었어. 나도 진짜 열이 너무 받아서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를 해야겠더라고. 그때 이제 뭐라고 보냈었냐면, 안녕하세요 대리님, 아까 오후 3시쯤에 제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왔길래 현 상황 설명드렸습니다. 제 측에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리 언니, 목격자 대리님, 그리고 영지 대리님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하더군요. 앞으로 보험 관련된 사항은 대리 언니가 아닌 저와 이야기하면 됩니다. 대리님의 보험 카드와 운전 면허증은 대리 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추가로 딜러 측에서 발급한 그 견적서 종이 서류 카피본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대리님께서 바디 인줄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픈 곳이 있는지요? 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.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대리가 견적서는 보험 통하면 다시 나올 거고 목이랑 어깨 아파서 병원 갈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앞으로 베리 씨고 지 씨고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보험이랑만 얘기할 거니까 베리 씨랑 지 씨도 나랑 사고 관련 이야기할 거 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하세요. 이렇게 보냈더라. 답장 안 했어. 자존심.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 대리님과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. 그분과 제가 클라이언트에 관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지. 그래서 어쨌든 같은 한 팀에 있는 사람과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나는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자꾸 부딪히면서 내가 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야. 정말 화가 나가지고. 그리고 그 제 이전 영상 댓글에 어떤 분께서 정말 정 안 되면 회사 CEO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답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근데 저희도 그 고려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의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인턴이었고요. 저희는 일정 기간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인턴이었죠. 근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아무래도 정직원으로서 입사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에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서 힘든 와중에 이 인턴과 정직원 사이에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회사 측에서는 나서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즉 아무도 그렇게 몇 달간 미팅룸에서 싸우고 울고 하는데도 정말 아무도 그거에 관련돼서 뭐 도움이 필요하냐 모르겠어요.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어야 됐었나?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. 그래서 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었던 것도 있고요. 뭐 CEO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게 팀장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.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출근을 딱 하는데 그 분의 차가 깔끔하게 수리가 돼서 회사 주차장에 어느 날 딱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
이게 뭐지? 차가 수리가 돼서 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.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어. 진짜 어이없게도 사고 케이스가 closed라고 돼 있는 거예요.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끝난 거야. 이미 처리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지? 이러고 이제 봤는데 차량 수리비 다 지급이 됐고요. 보험회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니까 딱 보면 아 뭐가 좀 이상하구나, 이게 좀 잘못됐다, 이게 좀 많이 부과가 됐다라는 거를 눈치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보면 property damage라고 해서 이 차량에 가해진 손상에 대한 그런 금액인데요. 그게 바로 얼마가 나왔냐면 미국 달러로 2,653.21불이 나왔어요. 이 당사자 대리한테 바디 인저리로 나간 돈이 얼마냐? 바로 3,110불이 나왔습니다. 이 당사자 대리한테 지급이 된 보험료가 5,763.21불이 나왔던 거죠.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또 챗GPT한테 물어봤지. 그 당시 기준으로 과연 이 돈을 환산을 하면 얼마냐? 약 675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 뒤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딱 문콕 얘기만 하자면 여기까지고요. 이렇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. 미국 보험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모르겠어요. 이게 흔한 건지도 모르겠고 한국은 모르겠어. 내가 한국에서 차 사고가 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보험을 들어라.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. 정말 보험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분이 요구한 4,000원 몇백 불의 차량 수리비와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렌트카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. 좀 오바죠? 정말 다행히 이제 제가 든 보험이 다 커버가 돼서 더 이상의 머리 아픈 일 없이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긴 했지만 정말 보험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 돼요. 일단 그냥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2박 3일 해외를 나갔다 오는 것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. 밴쿠버로 워홀을 1년 갈 때 들었던 보험이 1년짜리인데 가격이 30만 원이 좀 안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30만 원이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든든하거든요.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돈 30만 원은 내가 내면 다시 벌면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만약에 그 30만 원 아끼려다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. 아프거나 내가 차에 치이거나 혹은 내가 차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도 그랬고 뭐 베리 언니도 그랬고 어린 나이에 해외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보험이 있었다는 거고 다행히 그 덕분에 생돈 나가는 일 없이 문제를 잘 해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나가실 여러분들 차 보험이든 뭐든 그냥 다 떠나서 해외에 나가실 때는 꼭 여행자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뭐 보험 파는 사람 아니에요. 피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시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큰돈 아니니까 정말 투자한다 생각하고 꼭 까먹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런 일이 해외 사시는 많은 한국 분들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거 안 바라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. 또 근데 제가 이런 좀 해외에서 당한 억울한 일들을 올렸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관련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꼭 댓글들도 한번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생활의 달인분들이 정말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. 어쨌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합시다. 안녕. 또 봐요.